더 자세한 뉴욕 증시 분위기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지난 거래일의 하락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였죠. 네, 시장의 안팎의 어떤 소식들이 강한 개선 추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매관리자 지수가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구매관리자 지수가 시장에서 엇갈릴 때는 전통적으로 어느 쪽을 따르냐면은 ISM, 공급관리자협회 쪽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말씀하셨듯이 IHS 마켓의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보였는데, ISM 같은 경우에는 59.5를 기록을 했죠. 지금 예상치 60.9에도 못 미치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제조가격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85.7을 기록을 했고, 고용지수가 52.9를 기록하면서 다시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라는 측면에서 지수의 어떤 하락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경기 지표는 6월달 건설 지출이 나왔는데, 전월에 마이너스 0.2% 하락한 후에 예상치 0.4%에 미치지는 못하고 0.1% 상승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오늘 월러 총재가 나와가지고 채권 매입을 축소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2023년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 관리들은 18명의 총재들 중에 7명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좀 추세에 있거든요. 오늘 연설에 나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개월 동안 고용 보고서가 좀 개선이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은 연준의 현재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지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이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노동 지표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쪽의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이 지금 유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80명 이상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는 중국의 데이터에 대해서 숨겨진 데이터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 부분이 더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회복이 이런 식이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확산이 됐고, 그러면서 또 한 곳에서는 이제 원유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중국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가 7월달 원유 출하량을 최고치로 늘렸거든요. 이 소식이 합쳐지면서 유가가 오늘 마이너스 3%대 하락하면서 71달러 38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7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예상보다 좋았던 실적이 뒤늦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업종별 종목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의류, 반도체, 주택 내부재 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2.6%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의 상승이 배경이 있었죠. 의류, 전기전자, 헬스 산업들이 0.7에서 0.9% 상승을 보였습니다. IT 서비스나 광산, 건축 산업들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경기 방어주와 민감주들이 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지난 2분기에 처음으로 2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를 했다, 배달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 부분이 이제 다시 좀 새롭게 부각이 된 거고, 또 하나는 베를린하고 오스틴의 공장에서 이제 모델 Y 차량을 곧 생산을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에서 목표가가 지금 20% 이상 올라간 825달러로 또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와가지고 오늘 3.2% 상승하면서 70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로빈후드가 시장에 이제 29일날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직후에 하락세를 보였죠. 그러다가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오늘 7% 급등하면서 상장 첫날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최근에 ARK 인베스트먼트에서 약 한 130만 주를 매입했다라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좀 따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원이 마이너스 6% 정도 급락하면서 지금 38,000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인프라 법안 투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증세를 하겠다, 세금을 매기겠다, 여기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민주당에서 준비해오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그 배경에는 옐런 의장이 빠르게 이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금을 매기는 이런 부분들이 가상화폐 쪽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떤 인프라 투자의 재원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고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좀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경제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모습이었고 내일 시장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이슈들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내일은 클라리다 부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오후 2시에 이제 연설을 할 예정인데,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매파로 좀 구분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은 5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부분을 축소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일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강경한 주장을 할지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경제 낙관지수, 8월달 IBDT의 경제 낙관지수가 발표되는데 전월 54.3에서 소폭 둔화해서 54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공장재 수주 같은 경우에는 좀 둔화는 되겠지만 상승세는 지속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 신규 주문이 6월달 66에서 7월달에 64.9로 소폭 둔화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6월달 공장재 수주가 약 0.8% 정도로 전월에 1.7%보다는 둔화는 되겠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레드불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되는데 여전히 10% 중반대 강력한 상승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360여 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의류 소비 분야에서 언더아머와 랄프로렌 대표적인 의류 기업들이죠. 이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필립스 66과 코노코필립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라이릴리라든가 하얏트 호텔,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알리바바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주당 순이익을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기업은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순손실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크게 개선하면서 1달러 15센트 정도의 주당 순이익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내용들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